이거를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대소득이 혹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세금은 좀 안 내고 싶어. 이런 니즈가 다 결합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약사님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요즘은 절세 방법의 하나의 툴로 재산이 조금 있으셔서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걸 좀 보는 단계가 있으시다면 이런 가족법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거는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와 상속증여세보다 법인세가 훨씬 싸니까 그 체계를 좀 활용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약국이나 병원 운영하시는 이 전문 직능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차이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되니까. 그쵸. 증여도 마찬가지잖아요. 증여 상속도 50%. 근데 사실 법인세는 우리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20%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증여를 해도 금액이 너무 크면 그 증여세로 엄청나게 크게 맞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엄청나게 큰 이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하든 법인세로 내게 돼 있으니까 또 감면되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절세 툴도 조금 더 많고 비용의 처리 범위도 조금 더 넉넉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든다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을 만드는 그냥 근본적인 원인이 자산이 있을 때 만든 거니까, 자산이 없으면 사실 가족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죠. 소득이 크거나 자산이 있으니까 만든다는 전개죠. 그러니까 가족법인의 형태가 대다수 어떠냐면 부동산입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아니 건물을 매수할 때 크게 한 50억짜리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대소득이 혹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세금은 좀 안 내고 싶어. 이런 니즈가 다 결합된 거죠. 가족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패밀리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유럽 중세시대 때부터 귀족들 가문에서 있었던 것이고, 법인이라는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자 당연히 미국에서는 맨해튼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가족법인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이런 유래 있는 방법인데, 예전에는 세금보다는 그냥 자산을 관리하는 용도로 그렇죠. 썼겠지만 요즘에는 하나의 그냥 가족들이 절세 목적으로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는 가족법인의 주 매출이 부동산인 경우에 법인세를 9%에서 19%로 인상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법인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족법인을 하나의 체계 안에 법제화로 인정해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법인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 같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꾸 돈이 개인의 장롱으로 들어가거나 부동산 자산,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는 싫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돈이 기업으로 가는 거는, 법인으로 가는 거는 정부도 사실 좋아할 일이고, 조금 더 투명하게 전체적인 이런 가계의 자산들이 법인의 민간 기업의 자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싫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의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자가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자가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면 임차료가 없겠죠. 약국의 임차료는 그 옆에 파리바게트 올리브영이 500만 원이어도 1000만 원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기사나 논문에서는 조제료의 20%에서 25%까지 약국 임차료의 시가가 되더라. 왜냐면 그 정도 조제료를 부과하는 약국이 실제로 그 정도 임차료를 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임차료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점포를 스스로 보유하시면서 사업을 운영하지 마시고, 가족이 4인 가족이면 25%씩 내면 하나의 가족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가족법인에 국장님이 보유하고 계신 약국 건물을 팝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인으로부터 다시 약국이 임차를 하는 거죠. 그 임차할 때의 임차료 설정을 아까 조제료의 20%에서 25%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얼핏 보면은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인데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의 구멍의 크기가 달라요. 약국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는 세율 구간이 높아가지고 세금이 줄줄 새는 거고요. 법인은 덜 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임차료를 법인이 약국에 설정하면은 법인에는 임차 수익이 올라가겠죠. 월에 1000만 원씩 1년에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억 2천만 원이면 법인세는 20%인 2,4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소득을 약국으로 옮겨가면, 즉 임차료를 없애면 약국은 1억 2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40%라고만 해도 4,8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2,400만 원 세금 내버리고 약국에서 4,800만 원 아끼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증여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돈을 그냥 증여하시면 그 증여세만큼 낸 다음에 자녀가 그 돈을 직접 불려야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근데 그건 리스크가 있죠. 근데 약국 임차료는 약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약국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주면, 혹은 현금을 500만 원 증여해가지고 법인을 차릴 때 자본금을 넣을 때 자녀를 포함시켜버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 법인을 자녀에게 줄 수 있고, 이 법인이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 사는 건 대부분 대출이겠죠. 이익잉여금이 남을 때마다 이 법인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소득세는 이미 법인이 내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케이스에서 매년 1억 6천만 원씩 임차료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1억 6천에 25%니까 매년 4천만 원씩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19%만 내고 증여세 없이 부의 이전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율 차이 효과, 증여의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 융통의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쨌든 이게 건물이고 부동산이죠. 유동성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건물을 약국장님과 법인 간에 계약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면 아까 시가가 10억이었으면 한 6, 7억은 대출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신에 약국장님이 만약에 대출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은 갚아야겠죠, 약국장님은. 그러면은 이 법인 입장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빌린 거고, 약국장님은 이 건물에 대해서 비로소 엑시트를 한 겁니다. 왜냐면 10억에 팔았어요. 법인에서 약국장님한테 이 계약금 1억을 주고 대금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약국장님과 법인 간에 매도 거래가 있었으니까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법인에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빌려가지고 개인에게 돈을 갚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갚은 거는 주택을 사셔도 됩니다. 깨끗한 돈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인 약국장 입장에서는, 왜냐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법인 이름으로 새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주인인 약국장에게 잔금 지급을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깨끗한 돈이 되는 겁니다. 자금 유동성을 이 법인,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분이 이제 주주일 거잖아요. 자녀분이 결혼하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할 때, 특히 기회가 있을 때, 요즘에 은행 대출도 안 나온다면서요. 은행 대출이 없어가지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증여하면 30-40% 맞으니까, 큰 돈이면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됩니다. 법인에게 이자는 꼭 내겠죠. 그리고 그 법인은 이자에 대한 이자 수익을 법인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의 세 가지 강점이 있었는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절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의 이전을 위해서 증여, 상속, 미리 주식으로 부의 이전을 해놓은 다음에 그 주식의 가치를 불릴 때는 더 이상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 부의 이전의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깨끗한 돈을 만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는 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금액을 꼭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좀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출가를 할 시점이 좀 되고, 국장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자산을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아니면 지금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세율권이 커서 번 거에 한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족법인 설립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이 뭐 사실 꼭 부동산 임대법인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가족법인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법인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약국 점포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약사님들이 경험하시는 세무 관련 이슈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도 또 약사님들의 생애주기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세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